얘들아, 이리로! 온라인!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상 초유의 휴업 기간에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연수를 준비한 임승창, 황성진, 신민철입니다. 저희 연수에 앞서서 저희 좀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발열 체크 다 하고 이렇게 이제 소독제도 뿌리고 한번 뿌려드릴까요? 네, 좋아요. 미스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젤로 소독까지 다 했는 상황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번 연수는 저희가 이렇게 편안한 목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사상 초유의 휴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선생님 지금 재택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스팅으로 학생들 관리를 하고요. 또 클래스팅 안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심 번호로 이제 문자 보내고 전화 보내서 이제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황성진 선생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도 저희 학급 클래스팅 그리고 저희 학교 다른 선생님들 클래스팅 운영 지금 도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 상태가 조금 더 장기화될 것을 대비하면서 지금 위드랑 클래스 개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전국적으로 핫 이슈죠. 대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나 학생을 위해서 온라인 배움터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의도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전부터 대구가 장기화가 될 것을 보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계속 화상회의를 하다가 왠지 이 사태가 벌어지면 선생님들 되게 당황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데일리로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사실 좀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은 조금 몰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가자닷컴 잠깐 사이트 한번 함께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학교가자닷컴인데요. 저희가 날짜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 방송, 그 다음에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컨텐츠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 11시에 유튜버를 불렀어요. 그래서 유튜버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학교가자닷컴에서 학생들 많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배움 교실이라고 또 다른 사이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황정진 선생님께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ATC 초등 컴퓨팅 교사 협회 선생님들께서 저희 학교가자닷컴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개설하고 운영하고 계신 사이트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학생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잘 선별하셔서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가자닷컴과 더불어 대구광역시 교육청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많이 애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걸 만드신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곳을 이용하면서 학생들 지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휴업 기간 중에 학생 관리 공문이 나왔는데 그 공문을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매일마다 학생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학생과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학습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일일이 일일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팅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서 저희가 또 3월 1일 전에 모든 학급이 클래스팅 개설을 다 마쳤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딱 3월 2일 날 오자마자 학부모님들한테 안내가 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하다 보니까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황성진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항상 평상시에도 2월이 되면 학교 홈페이지를
준비를 하고 또 학급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양한 이제 학생과의 소통을 준비하기 마련인데요. 올해는 특별한 상황인 만큼 조금 더 먼저 이런 것들을 잘 구축을 해두고 클래스팅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안내도 드리고 제가 직접 개설해서 초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원을 하면서 지금 소통이 학급별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빛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면 그나마 학생 관리가 좀 쉬운데요. 매일마다 그 아이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연수의 목적을 보시면은 일선에 있는 현장 담임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학습과 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급 커뮤니티와 의사소통 플랫폼을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 휴업 기간 동안 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연수의 흐름은 학교 급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이제 연수 난이도에 따라서 기초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카카오나 밴드처럼 기초 소통 방안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팅이나 위드랑 같이 온라인 학급 커뮤니티를 이해한 후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원격 화상 플랫폼의 종류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이걸 또 바탕으로 이제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준비했죠. 네. 네. 먼저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은 흔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메신저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이 그만큼 쉽지만 메신저 말고 새로운 기능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룹콜인데요. 이 그룹콜은 그 선생님들께서 모둠을 만드셨으면 아이들 모둠 내에서 이제 문자도 하고 음성 채팅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룹을 먼저 만든 후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룹콜이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곧바로 이제 보이스톡처럼 이동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1번을 보면은 통화 연결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있고요. 2번은 점 3개가 통화 연결이 안 된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통화 연결 상태된 상태에서 대화 상대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화면 숨긴 기능이 있어서 그룹 채팅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좀 그 소그룹 내에서 좀 쓸 수 있지만 다음 기능은 조금 약간 강력한 것 같아요. 10명 이하 그룹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 콜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연수처럼 교사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영상을 제공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직접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제가 어제 다른 지인분들하고 이걸 해보니까 이러한 기능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라이브 톡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채팅창에 라이브 톡 시작이라는 대화창이 생기는데 그걸 클릭하는 순간 라이브 콜에 이제 참여가 됩니다. 네. 화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얼굴이 딱 네. 나와 있겠는데요. 네, 얼굴이 이렇게 나오면 되게 민망하기 때문에 2번을 보면 카메라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전환으로 약간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나서 이제 메뉴에서 마이크를 끄거나 이제 카메라를 끄거나 채팅을 보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너무 화면이 크면은 4번 보시면은 화면 축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채팅 위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요거는 아마 학기 초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 대상으로 간단하게 담임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꼭 스마트폰만 사용해서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스마트폰 말고도 웹 버전으로 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PC 버전으로 깔면은 더 안정적으로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밴드인데요. 밴드는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러한 에듀테크 쪽에 거부감이 있으신 어르신께서도 밴드는 다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밴드로도 담임을 소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시글을 보면 사진을 넣거나 그다음 파일을 넣거나 그런 건 당연히 있고요. 그거 외에도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아, 밴드에 라이브 방송이 있다고? 네.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못 가거나 어떠한 동호회를 못 가거나 결혼식을 못 갈 때 이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전보다 600% 정도 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라이브 방송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라이브 방송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밴드의 리더나 그 다음에 그 권한을 준 사람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밴드 내에서 누구나, 밴드에 초대된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PC로 하는 경우에는 다소 약간 번거로울 수 있어요. 똑같이 라이브 방송 인코더를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다운받아서 스트림 키를 넣어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모바일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쉽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아이콘을 누르자마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시작하면 밴드 내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해서 저도 지금 이제 학급에서 바로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밴드는 가입이 중학생 이상이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알려드렸던 카카오톡과 밴드, 라이브 방송까지 활용해서 기초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안을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전문적으로 클래스팅 위두랑 MS팀즈, 구글 클래스룸으로 어떻게 하면 온라인 학급 커뮤니티를 잘 꾸릴지 이제 신민철 선생님께서 바톤을 이어가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온라인 학급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왜 사용하냐면요,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서 뭔가 자료를 줄 때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만큼 이렇게 편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팅 위주랑 MS팀즈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요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팅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왜냐하면 요즘 맘카페에서 클래스팅 안 쓰냐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클래스팅에 대한 많은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가입 화면인데요.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생, 선생님, 학부모. 왜 구분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팅 내에서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역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구분해 두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어떤 소식을 전달할 때는 학부모님에게도 전달을 해야 되지만 과제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보다는 학생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에 맞게 클래스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서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으로 가입할 때 지금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이메일 주소 입력이랑 핸드폰 번호 입력이 있는데, 근데 학생들 이메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치 않고 간혹가다 핸드폰도 없는 경우에 그럼 이 친구들 도대체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2가지 없는 경우에도 계정을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클래스팅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이 비밀 상담방 기능인데, 선생님 혹시 비밀 상담방 써보셨나요? 네. 비밀 상담방은 학생이 선생님과 1대1로 익명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실명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온라인을 통한 일종의 소통 창구, 비밀 소통 창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지금 2020학년도 대구 진월초등학교 5학년 3반에 있는 클래스의 모습인데요. 와, 벌써 과제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과제를 하고, 저의 좀 팁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 클래스팅에서는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을 먼저 세우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들이랑 온라인에서 아이들은 거의 180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팁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SNS 서비스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제 클래스팅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요, 매기지 않아도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기부에 입력할 수 있는 문구까지 추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선생님 한번 실습 보여주시죠. 네,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로 보고 계실 텐데요. 클래스팅을 검색하셔서 또는 클래스팅.com을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셔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시간 드릴게요. 접속해 주세요. 네, 클래스팅.com입니다. 크롬 또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클래스팅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클래스팅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만약 좀 어려우시면 제가 지금 채팅창에 라이브 댓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질의응답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응답을 해드릴 수 있을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실제로 이 학교에서 운영하니까 바로 네, 뜨고 있네요. 지금 네. 바로바로 다양한 소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 로그인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가입하기 버튼이 또다시 보일 거예요.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선생님, 학부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선생님으로 역할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학급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선생님 선택하시고요. 선생님으로 가입을 하실 때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저는 휴대폰 번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선생님 비밀번호 잘 기억하시나요? 늘 까먹죠. 그죠? 늘 깜빡깜빡 하는데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이 있는 친구들은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어떤 것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비밀번호 찾는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으로 가입한 친구들은 휴대번호로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도 휴대번호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개인정보를 아주 간단하게 돼 있죠. 간단하게 입력하게 돼 있어서 클래스팅에 이 가입하는 문구가 예전에는 1분 만에 가입하기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네, 그 문구는 지금 사라져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지금 각광받는 이유가 저희 안 그래도 지금 혼란스러운데 절차까지 복잡하면 많은 분들이 안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서비스지만 강력하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클래스팅에 가입을 하셨다면 이렇게 아무 클래스가 없으실 거예요. 네. 네, 물론 클래스 가입을 이미 하셨다면 있겠지만 처음 가입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클래스를 이제 개설을 직접 해볼게요. 네. 화면을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클래스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많이 있죠, 그죠? 네, 제가 다 개설한 학급들입니다. 학교가자닷컴 또 네, 그렇죠. 네, 오늘 학교가자닷컴도 개설을 해놨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소속 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네, 제가 저 소속인 대구 구지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 그렇죠. 대부분의 학교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께서 개설을 하는 순간 등록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오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클래스 그리고 새 클래스 만들기 누르시면요, 대구 구지초등학교 소속의 학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도를 20년도 선택하시고 학년 선택하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자유롭게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마도 이거를 학교에서 좀 규칙성 있게 정해야지 나중에 또 아이들도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직접 검색해서도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이름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하셨다가 나중에 우리만의 특별한 이름을 학생들과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까지 다들 하셨나요? 네.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를 초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제일 난관이죠. 네, 지금은. 가입을 어떻게 시킬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보시면 초대라고 있어요. 초대. 네. 만약에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서 오프라인인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인쇄 버튼을 누르면요. 가정통신문이 나와요. 아,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A4 사이즈에. 이러니까 그래서 편한 겁니다. 이걸 누르고 우리 학급 학생들에게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네, 지금 아주 유용한 기능이 SMS 기능입니다. 아, 그럼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무료입니다. 여기 무료라고 써 있어요. 무료라고 써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 안심번호 서비스를 많이 쓰고 계세요. 이제 SMS를 보낼 때, 나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클래스팅 대표 번호로 발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고 예. 싶은데, 간혹 가다가 이게 갑자기 이 안내사항 없이 클래스팅 문자가 가니까 부모님들이 스팸 전화로 네네, 맞습니다. 오해를 하시고 학교로 민원을 제기를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번호를 하실 때 클래스팅 가입 전에 담임 소개를 하시고 클래스팅으로 할 거고 이 문자가 가더라도 안심하십시오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신다면 그런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도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로 클래스팅 안내가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담임 선생님 통해서 갈 것이니까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학급별로 비상 연락망이 정비가 되었을 텐데요.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만 딱딱딱 해주시면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개설한 학급에서 활동을 이어하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제가 지금 개설한 클래스에서 소통을 좀 해보는 실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가 만든 방금 만든 클래스에 보시면 이렇게 초대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실습을 위해서 먼저 만든 학교가자.com이라는 클래스에서 한번 여기로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이리 한번 선생님들 모여보세요. 네, 학교로 가자. 예, 학교로 가자. 네, 여기 초대 들어오시면요. 여기 초대 코드가 보이시죠? 네, 초대 코드가 보이는데요. 이 초대 코드로 가입시키는 방법도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 함께 컴퓨터실이나 이렇게 모아놓고 할 때 특히 유용한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네, 일단 저희 이 초대 코드를 채팅방에 채팅으로 좀 남겨두면 아마도 선생님들이 보시기 되게 편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여기 이름에다가 이렇게 초대 코드를 적어놨어요. 자, 초대 코드를 이용하면 선생님의 승인 없이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클래스에 학교 가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초대 코드가 노출이 되는데요. 네, 초대 코드를 어디서 입력하냐면 여기 아까 클래스 만들었던 화면에서 초대 코드로 클래스 가입 이렇게 누르시면 방금 여기 노출되는 PMUYAK 6자리를 입력을 하시면 바로 저희 클래스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네. 한번 저희는 네, 할 필요가 없군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네. 들어오시면요. 선생님 여기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세요. 네. 연수에 대한 피드백도 좋고요.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메뉴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클래스팅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연락할 일 많으시죠? 네,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여기 학급 공지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온라인 알림장입니다. 알림장. 딱 보니까 저희 칠판에 알림장 예전에 써줬잖아요. 그렇죠. 그 자, 느낌으로 돼 있네요. 게시하는 화면을 바로 볼게요. 학급 공지 쓰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역할에 따라서 선생님, 학생만 보내는 공지, 학부모만 보내는 공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게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숙제 내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계속 보내니까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알림이 너무 많이 울리면 또 피곤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적당히. 근데 지금 같은 시국에는 이렇게 다 보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약. 네, 선생님들 매일매일 뭔가 공지를 하셔야 되죠. 그죠? 예를 들면, 매일 손을 씻자, 어떤 과제를 확인하자, 이런 내용들은 매일 특정 시간에 발신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가 딱 왔을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구나 하는 내용들 이렇게 예약할 수 있고요.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예약하신 내용을 한번 봤어요. 어제 이제 연수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요. 네, 요렇게. 네. 네, 오늘 아침 것을 어제 밤늦게 6학년 저희 학교 6학년 2반 담임 선생님께서 이 내용들을 미리 입력해 두셨더라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게 정말 좋은 게요. 저희가 그 교직원 안심번호 해서 학교에서 문자 보낼 때 길어지는 문자 보내면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무료기 때문에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클래스팅에 등록한 이 학급 공지는 앱 알림과 문자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빠르게 안내하실 때 매우 유용합니다. 네, 아주 강력 추천하는 학급 공지 기능이고요. 네, 다음 과제 메뉴 보겠습니다. 과제. 선생님들 이제 학습할 내용들 안내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 과제 만들기 들어오시면요. 과제 제목과 내용 그리고 기간을 설정하신 후에 점수까지 이렇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출하면 누가 제출했는지도 나오고. 그렇죠. 누가 제출했는지가. 저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휴학 기간이 길어지면 온라인으로 학습을 대체하라는 아마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누가 했는지 또 누가 하지 않았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과제 기능이라든지 이 체크된 기록이 있으면 저희가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 아마 온라인 학습자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를 등록하실 때 그냥 일반 게시글로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로 쭉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올려놓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 올리셨네요. 예. 제가 이렇게 일반 게시글로 학교과자닷컴의 링크와 간단한 안내, 아주 기본적인 활용입니다. 이렇게 링크와 텍스트로 해결해 봅시다. 이 정도로 안내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뭐 댓글을 단다거나 빗내기를 누른다거나 맞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로 올려두면 제출 현황 보기를 눌렀을 때 지금 학생이 가입되지 않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네. 제출 현황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그렇죠. 저 오늘 가서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미제출된 학생들만 집어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또 독려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과제 기능 아주 유용하고요. 과제는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클래스팅에서 직접 여러 출판사의 자료를 함께 모아둔 학습 자료실도 있습니다. 네, 아까 신민철 선생님이 앞서 보여주셨던 그 학습 리포트가 바로 이 학습 자료실에 있는 과제들을 냈을 때 그 결과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이 문제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걸 하면 제일 큰 장점이 안 매겨도 자동 채점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 모바일에서 바로 열리기 때문에 어딜 또 나가서 뭘 설치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네. 저희 학교가자닷컴에 등록된 다양한 활동 자료와 함께 이 학습 자료실 같은 기능을 함께 이용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학급 구성원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입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예, 지금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 중에도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네. 예. 모두 수락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모두 수락을 네. 있군요. 이 모두 수락은 앱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PC 앱 버전에서도 웹 버전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 톱니 버튼에 보시면요. 역할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학생인데 학부모로 가입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이 이 기능을 잘 모르셔서 학부모님이 학생으로 가입했을 때 이때 이제 역할 변경을 누르시면 이 클래스 안에서 역할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이 함께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학교에 모든 클래스에 관리자 또는 부관리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조금 이 에듀테크라든지 이런 정보 분야에 조금 더 활용 능력이 있는 선생님께서는 좀 다른 학급을 서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른 클래스에 모두 부관리자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동학년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학년 선생님끼리 같은 그 다른 반에 각각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에서 뭘 하는지 보고 좋은 건 바로 끌어올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부관리자로 임명을 하면
거의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 폐쇄 빼고 거의 다 되는 네. 것 같아요. 이게 폐쇄 빼고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팁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이걸로 온라인 교무실을 만들었어요. 사실 저희 그 막 카톡으로 계속 하다 보면 맞습니다. 막 계속 징징징거리고 너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교무실로 딱 와서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렇죠. 딱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는 온라인 교무실 형식으로 선생님 방 하나를 또 이렇게 네, 개설하는 맞습니다. 것도 좋은 방법인 것 예, 같습니다. 온라인 교무실로 카톡방을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밴드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클래스팅에다가 온라인 교실을 만들어 두시면 선생님들끼리 교류를 하시면서 또 클래스팅 운영에 대한 저절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학교 네. 일은 딱 클래스팅에서 딱 끝내면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생활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도 작년까지는 클래스팅 교무실을 운영했던 거, 이렇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잘 짚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설명해 주실 기능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아까 신밀천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셨던 것 중에 학급마다 약속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정해두었어요. 저희 반은 9시 이후에 글쓰기, 댓글, 빗내기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알림이 다 떠요. 알림이 다 맞아요. 뜨는데 지금 특히 아이들이 다 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 클래스팅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어떤 글을 하나 올려두시면 댓글도 달리고 빗내기도 누르고 해서 알림이 수시로 울리는데, 이게 내 글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 알림이 맞아요.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9시 이후에 쓰지 말자, 이러한 약속을 해두시면 좋고요. 네,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알림을 어느 정도로 받을 것인지를 클래스마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학생, 학부모에게 모두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저희 학교 클래스팅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도 이 알림 설정하는 방법을 이미지 스크린샷을 떠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여기 클래스에 들어오신 선생님들, 네, 참고하시라고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핸드폰 캡처하고 핸드폰에서 마크업 기능으로 이렇게 더보기 들어가셔서 클래스 설정, 그리고 알림 설정 들어가시면 내 글만 알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알림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여기에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희 아까 전에 그 규칙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게시글을 써놓고요, 계속 내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 위에다 글을 쓰면 여기서 이제 더보기 들어가서 상단 고정을 해두시면요, 항상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들어올 때마다 이 규칙만은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들어와라, 이렇게도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공지를 이렇게 상단글로 고정을 해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전할 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타임라인을 계속 흐르게 해두었는데, 저는 매년 운영할 때 이 내용을 항상 1년 내내 고정글로 해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제가 고정글 옆에 보면 미립자 팁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분류를 하기 쉽도록. 그렇죠. 이 게시글에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니까 나중에 한 번에 중요한 것들 찾아보기가 좀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여기 게시글 옆에 보면 모든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주제를 누르신 후에 선생님께서 원하는 주제를 입력하고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여러 개 형성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수사가용으로 해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도 하는데, 이거는 학습에 이용한 거고, 제 생각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운영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 모둠도 있고, 주제도 있고, 저처럼 과제도 있고, 다양하게 선생님께서 맞춤형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클래스팅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다룬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타임라인에 보시면, 선생님들 그대로 가져가서 쓰실 만한 자료 몇 개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클래스팅, 그리고 위두랑 활용 안내 영상까지 탑재를 해두었습니다. 저희 그 학교가자.com 보면 저희 링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클래스팅이나 이런 거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한번 그것만 좀 간단하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학교가자.com 네, 오늘의 배움 자료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배움 자료에서 예를 들면 4학년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C 해서 바로 붙여 넣으시면 유튜브 화면까지 모두 업로드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재생이 되니까 훨씬 더 편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클래스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또 다른 커뮤니티 위두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위두랑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두랑은 에듀넷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듀넷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위두랑을 쓰기 위해서는 꼭 에듀넷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에듀넷 서비스에서 이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모두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듀넷 아이디를 꼭 개설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 에듀넷을 가입하고 위두랑을 운영하는데 좀 번거로운 점,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뭐죠? 딱 봐도 회원가입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어렵죠, 선생님? 일단은 아이들한테 지금 어떻게 회원가입 안내를 네. 할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안 그래도 지금 아이가 집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까지 회원가입 시키려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 인증, 무슨 인증 조차가 너무 복잡하죠. 맞습니다. 에듀넷을 그리고 위두랑을 이용하시는데 가장 선생님께서 어려워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이 가입과 인증인데요. 아주 긴급하게 업데이트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가요? 제가 건의를 좀 많이 강력하게 했는데요. 그렇죠. 바로 교사가 직접 만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거의 피가 터질 정도로 네.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 이 캐리스 위두랑에서도 긴급 업데이트가 지금 시행이 되어서 바로 지금 선생님께서 활용할 수 있게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메뉴를 찾아야 할지 처음에 좀 헤매실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찾았거든요. 네, 교사 계정으로 먼저 로그인을 하신 후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누구누구 선생님 이름이 떠 있을 겁니다. 네,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왠지 이거 별표 쳐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요 내용은 좀 이따 나눠드리는 강의 안에서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름을 누르시면요. 없던 메뉴가 하나 생겼어요. 선생님, 뭐가 하나 생겼죠? 학생 계정 관리가 생겼네요. 그렇죠. 이 학생 계정 관리라는 메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네, 내 회원 정보에서 학생 계정 관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왜 편하냐면요.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맞습니다. 원래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가 직접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거죠. 맞습니다. 동의를 원래 온라인으로 각각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것들을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추후에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학생 계정을 만들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 매뉴얼을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학생 계정 관리 페이지에서 추가 등록을 누르시면요. 네. 자, 여기에서 그룹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네, 지금 그룹명이 임의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룹은 학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무한대로 지금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담당 선생님 한 분이 다 생성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정보부장님 힘내십시오. 네, 정보부장님 조금만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보부장입니다. 네. 저도 정보 업무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그룹을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어떡해요? 네. 그럼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비난을 받는 거 아닌가요? 네. 그룹을 만드시면요. 이제 학생을 초대할 수 있어요. 학생을 초대는 이미 아이디가 있는 친구들, 에듀넷 아이디가 있는 친구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게 아직은 이름을 일일이 검색을 해야 돼서 이거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곧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학생 추가를 누르시면 인원을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학급 인원만큼 네. 그리고 또 혹시 전학을 올 수 있으니까 우리 학급 인원 이상으로 일단 한 35명, 최대 35명이니까 35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야, 되게 편해졌네요. 네. 근데 이거 일일이 입력하려면 선생님 어떨까요? 일단은 한 10번까지 입력하고 나서 나 안 해 하고 그만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학생 전모 입력 누르시면요. 일괄 입력이 있습니다. 자동 생성인가요? 네. 자동 생성. 제가 아이디 자동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굳이 2020학년도 5학년 일반이니까 2051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캐리스 칭찬해줘야 됩니다. 네. 이거 정말 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너무 편해서. 이게 왜 이제야 됐는지.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야 됐는지. 예. 정말 일찍 됐으면 많은 분들이 위두랑 정말 열심히 사용하셨을 텐데 좀 그래도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개발자분들에게 네. 지금 너무나 필요한 시기에 너무 적절하게 업데이트 된 것 같아서 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아이디가 다 들어왔죠. 그죠? 네. 비밀번호도 일괄 입력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여기 팁을 드리자면 아이디를 생성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꼭 학교 도메인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규칙성 없이 만들어버리면 다른 학교랑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리자 팁 매우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키보드를 이용한 특히 영문 타자 너무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우리 학교 도메인과 좀 연관지어서 개설을 해두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해야 나가지 않습니까? 뭐 네, 지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고 MS 팀즈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학교 도메인을 꼭 이용해 주시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하나 아닐까요? 그죠? 맞습니다. 네. 비밀번호도 규칙에 맞게 일괄 입력을 하시면 선생님께서는 학생 이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 기능이 추가되면 이제 엑셀 같은 걸로 네, 맞습니다.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G Suite나 이런 거는 이제 엑셀에서 바로 업로드가 되거든요. 네네. 캐리스에서 보고 있다면 엑셀 네. 업로드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기본은 가정에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게 기본이라서 이렇게 따로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일괄 입력보다는 권장은 가정에서 가입이신데 안 되는 학생들,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친구들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듀네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계정을 전달해 주시면요. 자, 이제 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위두랑 아이디를 선생님께서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첫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클래스. 네, 클래스. 바로 저희 교실로 이동하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클래스 들어오신 후에 제가 개설된 클래스를 보여드릴게요. 학교 로고하고는 이게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된 건가요? 학교 로고는 제가 이렇게 설정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학교 교표를 지금은 좀 걸어 두시면 좋겠고, 만약에 계약한다면 아이들과 좀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리면 좋을 텐데, 평소에 자랑스러운 교표가 좀 슬픈 것 같아요. 교표밖에 네. 걸 게 없어서. 네. 네. 위두랑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클래스팅과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위두랑만의 장점이라고 소개할 만한 것들만 딱딱 집어서 안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같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네, 아까 그 게시글 기능 같은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로 모든 자료들 등록하는 거 다 가능하고요. 이미지, 파일, 그리고 이학습터에 학습 자료까지 첨부하는 기능들, 이렇게 클래스팅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이상의 기능들 위두랑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모듬 기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지금 집에 있지만 집에서도 모듬 활동이 가능하다. 네. 온라인 원격 협력 학습을 지금 기회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 모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 모듬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제 모듬 만들기는 관리창에서 가능해요. 네, 관리창은 여기 우리 학급 클래스 이름 아래 톱니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이죠. 네.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관리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모듬 관리만 보겠습니다. 모듬 관리에서 모듬 개설을 누르시고 모듬 개수를 설정을 해주면 모듬이 생성이 되었고, 이번 자동 배정을 한번 해볼게요. 모듬 2개로
해서 자동 배정을 랜덤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랜덤 재배정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멤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 나중에 모둠 가지고 누구랑 네. 싸우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는 선생님 그냥 감정 다 배제하시고 이거 한 네. 번만 누르시면 바로 모둠 교통정리 뽑기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모둠을 만드신 후에 클래스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줄 때 모둠별로 모둠 과제. 과제를 줄 수가 있어요. 네. 네. 모둠 과제의 좋은 점은요. 과제 제가 만든 거 한번 볼게요. 네. 모둠별로 이 과제 페이지가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둠 학생들끼리 제출된 것들 서로 볼 수 있고 댓글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둠 과제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공유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유방은 자료실인데요. 이렇게 자료실을 여러 개를 선생님이 직접 생성할 수가 있어요. 과목별로 자료를 생성해서 학생들에게 과제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자료들을 이렇게 탑재를 해서 학생들이 다운받아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클래스팅에 비해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습 이력 관리를 이제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핵심이죠. 이 위드랑에는 포트폴리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라는 기능은요, 학생들이 활동했던 모든 활동 과제들을 하나의 PDF 자료로 만들어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런 휴업 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 다운받아서 휴업 기간 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이제 연계해서 평가 자료로 활용하시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아주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과정 중심 평가 되게 맞습니다. 강조돼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곧 평가란 말인데 그냥 아이들 수업을 하고요. 교사는 나중에 그 수업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내면 수업이 곧 평가가 되는 이 과정 중심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전 학기에 운영했던 클래스에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남아 있어서 많으시네요. 예. 지금 좀 정리를 하느라 좀 지워 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꼭 연습 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지금은 바로 공개하면 이제 개인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요 내용은 제가 만든 그 위드랑 가이드 영상에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위드랑하고 클래스룸 이렇게, 클래스팅 소개해 드렸고요. 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선생님? 이제 구글 클래스룸하고 네. MS 팀즈는 저희 뭐 쉬는 시간 좀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네. 네.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 영상 준비하셨죠? 네. 네. 제가 만든 영상 매뉴얼 잠시 보시면서 약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선생님 잠시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바로 옆반 동료 교사입니다. 휴업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교육용 SNS 서비스 클래스팅을 소개합니다. 클래스팅은 전국 초중고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SNS 플랫폼입니다. 알림장 기능으로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는 곳이기도 하며 과제와 AI 학습 기능으로 보충학습, 개별화 지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선생님의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최초 가입 시 역할을 선생님으로 설정하세요.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완료한 화면입니다. 이제 클래스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속 학교 정보를 입력하고 연도, 학년을 설정해 주세요. 저는 5학년 1반이라 숫자 1을 입력하였습니다. 이제 학생과 학부모를 클래스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초대 기능을 추천합니다. 초대 메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초대 링크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SMS 발송 기능을 추천합니다. 연락처를 간단히 복사 붙여넣기로 일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신 번호는 클래스팅 대표 번호로 입력됩니다.
초대 링크를 받은 학생, 학부모가 로그인하면 우리 반 클래스에 자동 가입됩니다. 게시글 메뉴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첨부 파일을 포함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작성 시 공개 대상을 설정하여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 권한은 설정 메뉴에서 선생님만 쓰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메뉴는 온라인 알림장입니다. 전달 사항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팅 사용자에게는 홈페이지의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도 학교 공지로 자동 전달됩니다. 과제 메뉴는 선생님은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은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는 공간입니다. 과제 내용과 함께 학습자료 또는 과제 양식을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댓글과 점수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제 메뉴에서 학습 자료실로 이동하면 클래스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가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 영상, 설명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형 자료의 경우 학생들의 문제풀이 결과를 학습 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급 전체의 결과와 개인별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에 편리합니다. 과제를 해결한 결과를 종합한 종합 의견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횟수가 누적될수록 신뢰도 역시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학생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학습 자료실에서 선생님만의 학습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반 학생에게 맞춤형 자료를 만들거나 다른 선생님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앨범에서는 사진을 등록하거나 게시글을 통해 등록된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 대화방은 학생 또는 학부모와 비공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담 창구입니다. 클래스팅의 다양한 게시물과 댓글이 등록될 때마다 알림이 울리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알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에 대한 방법도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학급처럼 클래스팅 사용에 대한 약속을 고정글로 게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래스팅을 통해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는 즐거운 학습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에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담았습니다. 영상이 담지 못한 세부적인 기능은 클래스팅에서 제공되는 교사, 학생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바로 옆반 동료 교사입니다. 휴업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서비스인 위두랑을 소개합니다. 위두랑은 디지털 교과서 사업과 더불어 개발되었으며 예두넷 T클리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두랑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예두넷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교사 회원의 경우 나이스 인증서를 통한 교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완료한 화면입니다. 클래스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적절히 입력하고 연도를 설정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승인을 거쳐 가입하고 회원만 게시글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학교급 학년 교과를 선택하면 개설이 완료됩니다. 이제 학생을 클래스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학생들도 역시 예두넷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학생은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 절차가 있으니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클래스 검색에서 학교 이름으로 검색하면 우리 반의 위두랑 클래스를 찾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두랑 클래스의 첫 화면입니다. 클래스 이름 아래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관리자 페이지가 열립니다. 멤버 관리 메뉴에서 멤버 초대 기능을 이용하면 학생을 손쉽게 초대할 수 있습니다.
멤버 초대창에서 이미 아이디가 개설된 학생을 검색하여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초대된 학생이 로그인할 때 클래스 가입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소식 메뉴에서는 클래스의 타임라인에 다양한 게시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텍스트 또는 외부 자료에 URL을 입력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미지, 파일, 동영상, 학습자료, 설문, 구글 드라이브 링크, 위두랑 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료 첨부를 누르면 학습자료 검색창이 나옵니다. 검색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료를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설문 기능을 이용하여 의견을 묻거나 간단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위두랑 팝은 실시간 협업 도구입니다. 주제에 따라 개인 또는 모둠별로 학습하거나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과제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제 공개 유형을 선택하고 과제 주제, 과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제출 기간과 만점 기준을 설정합니다. 소식 메뉴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학습터의 영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과제를 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반 전체에게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 클래스 과제로 등록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에는 점수와 댓글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주머니 아이콘을 누르면 위두랑 톡톡으로 연결됩니다. 위두랑 톡톡은 클래스 구성원끼리 사용할 수 있는 대화방입니다. 우리 반 전체 또는 특정 학생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위두랑에는 포트폴리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게시글, 과제, 교사와의 댓글 등을 모아 PDF로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흩어진 활동 기록을 모아 정리해주기 때문에 위두랑의 최대 장점으로 꼽는 기능입니다.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흐름만 담았습니다. 영상에 모두 담지 못한 세부적인 기능은 로그인 창에서 제공되는 교사, 학생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예전부터 난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내 모습을 꿈꿔왔어. 자, 여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나만의 방법을 소개할게. 우선 책, 잡지, 인터넷 등 수많은 자료를 모으며 나만의 위시리스트를 작성했어. 세계의 친구들을 만나고 이국적인 음식을 경험하고 각국의 랜드마크에서 기념사진까지 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 그런데 처음 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항공 지연과 숙소 예약 취소로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야. 다행히 스마트폰과 친절한 현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나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을 거쳐 이집트에 가서 스핑크스를 만났고
아프리카 부족민들과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도 함께 즐겼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땐 부족민 친구에게 쪽지를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엔 이메일 주소가 쓰여져 있었어.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해외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 이런 나의 경험을 블로그와 SNS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공유했지. 이처럼 세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인터넷이 있기에 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 너희들도 책과 인터넷 등을 잘 활용한다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야. 난 이제 인터넷으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언젠가 너희들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리길 바래. 네, 10분간 잘 쉬셨습니까? 네,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기초 소통 방안과 그리고 이제 황성진 선생님께서 클래스팅하고 위두랑을 너무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원격 화상 플랫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직접 시험도 해보고요. 그 화상 내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 앱들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이랑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2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잘 쉬셨습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연수 적응되셨죠? 2부도 멋지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기초 소통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황선진 선생님께서 위두랑하고 클래스팅 온라인 학급 커뮤니티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2부에서는 여러 가지 화상 플랫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화상을 하면서 어떻게 학생들과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플랫폼을 저희가 준비한 것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구글 행아웃, 그 다음에 구글 밋, 스트림야드, 그 다음 줌, MS 팀즈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각 이제 플랫폼의 장점을 얘기해 드리면은 구글은 너무 간편한 액세스를 갖고 있어서 쉽게 접근이 됩니다. 스트림야드는 그 말대로 유튜브와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스트리밍을 많이 쓰고 있고요. 줌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되게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전문적인 화상회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MS 팀즈에서 있는 화상은요, 협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상을 하면서 협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중에 어떤 플랫폼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네, 저는 좀 익숙한 것을 쓰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익숙하게 이제 처음에 제가 화상 플랫폼을 접한 것이 구글 밋이라서 구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스트림야드라는 플랫폼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유튜브는 아이들이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주 중에 저희 동학년 선생님과 스트림야드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한번 만나는 시간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저도 구글 밋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구글 행아웃하고 구글 미트하고 처음 만나신 선생님들은 되게 이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창 보다가. 네, 그럼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글 행아웃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좀 더 비즈니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 행아웃을 구글 미트와 구글 채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구글 밋 같은 경우는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 좀 단점이라면, 아쉬운 점이라면, 구글 G 스윗을 개설을 한 학교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구글의 전문가들이 대구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선생님들께 좀 도움을 요청해서, 네.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MS 팀즈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저희도 이제 대구교육연수원에서 그 교육과정 전문가 연수를 할 때 구글 밋을 이용해서 하니까 처음에는 이 화상 연수라는 거를 상당히 거부감이 있으셨는데 마지막에 이 평가에서 올 만점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도 연수가 되고 이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럼 먼저 구글 행아웃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글 행아웃은요, 크게 3가지 기능이 있어요. 화상통화와 이제 전화통화, 메시지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메시지나 전화통화는 일반적으로 하니까 많이 쓰는 게 화상통화입니다. 근데 제한이 10명 이하에 있는 그룹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구글 계정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액세스, 링크를 이용하거나 지메일을 이용해서 초대를 할 수 있다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네, 그러니까 클래스팅과 같은 사이트에 이제 주소만 공유하면 바로 만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화상통화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나면은 2가지 경우가 나와요. 사용자 초대. 이제 학생을 지메일로 초대를 부를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링크를 복사를 해서 클래스팅이나 위두랑 같은 곳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쉽게 화면에 초대가 됩니다. 제가 직접 연습을 해봤는데요. 메일로 초대를 하니까 그 즉시 핸드폰으로 이제 화상 통화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 화면에서 간단하게 화상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글 밋은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G슈트 계정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학생들도 G슈트 계정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교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행아웃보다는 좀 더 고화질로 제공을 하고요. 몇 명까지 참여를 할 수 있냐 하면 250명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튜브 라이브 뷰어에서 10만 명까지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아이디어 하나가 있는데, 구글 밋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학교에서 구글 밋을 쓸 수 있는 계정이 없다 하면, 교육청 계정이나 아니면 인근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구글 밋을 활용할 수 있는 계정을 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네, 만약에 그렇죠. 저에게 옆에 학교에서 도움 요청이 오면은 전 도와드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교육청에서 G슈트를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글 밋을 이용하면 상당히 쉽게 아이들과 화상으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글 밋과 행아웃을 쓸 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팁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화상 수업을 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마이크나 그 다음에 헤드셋 스피커를 이제 카메라를 안 끄고 오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면 하울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은 들어올 때 마이크를 우선 끄고 입장을 한 후에 이제 선생님이 마이크 켜세요 하면 이렇게 하면은 혼선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교사는 이제 참여 정보 이러한 링크를 복사해서 선생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복사를 하면 아주 쉽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모바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구글 밋이나 행아웃을 미리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팁은요. 여기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자절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마이크가 안 돼요. 또는 스피커가 안 들려요. 그리고
이 스피커가 외부 스피커로 되어 있어서 마치 에코처럼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설정하는 것인데요. 요거를 학생들이 마이크가 꺼져 있거나 스피커가 잘 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여기 하단에 보면 점 3개에서 설정에 들어가면요, 여기 마이크와 스피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리 설정을 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하면 좋은 건데요, 이렇게 화면 공유할 수 있는 발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전체 화면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독단적인 한 개의 창을 보여줄 것인지 그렇게 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구글 밑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글 밑을 화상을 개설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링크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상을 초대하셔가지고 직접 화상에 참여하셔서 여러가지 에듀테크를 활용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모바일로 하실 경우에는 구글 밋, 구글 행아웃 밋이라고 치면은 앱이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글 밋이 어디 있냐 하면은요, G 슈트로 계정이 있으면은 여기 구글 앱을 열어보면 네, 여러가지 구글 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메라 모양의 구글 밋을 선택을 합니다. 네, 선택을 하면 구글 행아웃 밋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더하기 버튼에 회의 시작 및 참여가 있습니다. 제가 회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면은 여기 빈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회의 코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만든 회의에 코드를 입력하기 때문에 저는 회의를 직접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비워놓고 계속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자, 제가 회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를 미리 끄시고요. 그리고 회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들면은 곧바로 다른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게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링크를 복사를 해서 네, 우리 구글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에 지금 붙였습니다. 자, 요렇게 화상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있는 주소를 한번 적으셔서 주소창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할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알파벳 10개 있지 않습니까? 요 10개를 그대로 하면 코드가 됩니다. 즉 알파벳 I, G, J, N, E, T, F, V, J, N을 치시면 요거는 코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초대 코드가 10자리 알파벳입니다. 네. 네, 지금 고지현 선생님이 입장을 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동 선생님, 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몇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구글 미트에는 여기 채팅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으로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은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는 곳마다 화면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은 되게 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자기가 이제 마이크뿐만이 아니라 웹캠도 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만났을 경우에 이제 할 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준비했냐면 제일 처음에 아이들과 할 수 있게 멘티미터로 아이들과 한번 실시간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멘티미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 menti.com이라고 주소창에다가 www.menti.com 이라고 치면은 코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6자리 코드를 붙여서 24886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설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평균적으로 알 수 있게 오늘 하루를 점검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설문은요, 아침에 제때 일어났나요? 그리고 식사를 제때 했나요? 손을 청결하게 씻었나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설문에 참여하셨고요. 그 결과는 지금 안 보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5명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결과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상당히 아침에 제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잘하는 것 같고 손도 잘 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이 어느 정도 잘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아이들과 이렇게 멘티미터로 만났다면, 화상과 멘티미터로 만났다면 먼저 선생님을 소개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소개나 계약하면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같이 한번 적어보는 시간과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미트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유튜브로 그냥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멘티미터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소통 놀이를 하고 싶거나 안아주고 싶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네, 괜찮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달리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어울림 놀이를 하겠다. 예, 지금 일상생활이 되게 그리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클래스 카드라고 영어를 하거나 무엇인가 암기를 해야 될 때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이 클래스 카드입니다. 이곳에서도 그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배틀이라고 있습니다. 퀴즈 배틀.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재미있게 놀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면 퀴즈를 만들어야 되느냐?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기 세트에 가면은 재미있는 세트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클래스 카드 배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거 하면 될까요? 가장 인기 있는 3개의 쿠키 세트 어떨까요? 네, 3개의 쿠키 괜찮겠습니까? 네. 선생님들 그러면 같이 참여해주세요. 예, 여기에서 1등을 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커피 쿠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로그인을 제가 지금 현재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클래스 카드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퀴즈 배틀은 가능합니다. 네, 3개의 국기를 클릭을 하고 퀴즈 배틀 도전을 누르면요. 이렇게 클래스명을 적고 게임 시간은 3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프로가 되어야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데요. 기본 3분으로 하고요. 퀴즈 배틀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되게 아까 전하고 간편합니다. 주소창에다가 b.classcard.net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배틀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53832 배틀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대기가 됩니다. 꼭 닉네임은 이름이나 자기를 알 수 있는 닉네임으로 적어 주십시오. 네. 네. 그 바쁜 스케줄에도 지금 박보검 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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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교 님 또 들어오셨네요. 네. 아이들과 반아이들과 할 때는 자기 이름을 적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뭐 귀요미 이런 거 나오면 이름을 잘 모를 수 있어서 X 누르면 강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 글쎄요, 제가 많은 인원을 해보진 않았는데 한 수십 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좀 이제 중간에 튕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학생들이 이제 가정에서 컴퓨터로 할 경우에는 뭐 학급 인원 20명, 뭐 30명 정도는 너끈히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온라인으로 이제 그 골든벨을 했었거든요. 그때 인원이 80명이었는데 80명도 충분히 다 수용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골든벨을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눈치를 보거나 막 기동량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정말 깔끔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1등을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배틀에 참여하지 않으신 선생님은 교사 입장으로서 어떻게 화면이 보여지는지 한번 그거를 유념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지현님 또 들어오셨어요. 네. 네. 네, 그러면 배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간은 3분이고요. 지금 선생님의 모바일이나 그 다음에 PC에서 문제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맞추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혹시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면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틀렸을 때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 게임에 있어서 좀 불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네. 그리고 교사 화면을 지금 보니까 현재 귀요미랑 이지호, 전지현 님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본인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전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다가 보면은 3분이 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배틀 종료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점수가 이렇게 집계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시간에 따라서 자유롭게 배틀을 이제 융통성 있게 배틀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1등 하고 계시는 땡땡땡님과 이지호님은
정도령님까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게 지금 원래는 끊을까도 했는데 이게 지금 끊으면 이게 지금 치열한 분들 민원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학급에서 할 때는 사실 3분도 굉장히 짧고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3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원격으로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걸 진행을 한다면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아이들을 평가하거나 피드백 할 수가 잘 없기 때문에 이 학습터나 디지털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세요라고 하면은 공부했는지 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간단하게 이런 게임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직접 이 퀴즈 세트를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과제로 내주셨던 내용이나 아니면 교과 내용 가지고 또는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 복습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일단 클래스카드라는 서비스 자체가 영어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배웠던 영어 낱말 가지고 퀴즈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배틀 외에도 클래스카드만 사용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네. 네. 1등은 땡땡땡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네. 1등 하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커피를 보내면 될까요? 지금 이 연수원으로 전화를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이 끝나고 라이브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수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 많은 사람들이 연락 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마지막 스코어 점수 8,600점을 꼭 찍으셔서 캡처해 주세요. 캡처해 주셔야 인증샷. 된다는 거. 네. 네. 그 커피 쿠폰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네,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네. 네.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상은 여기까지 연습을 하고요.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지금 클래스 카드 배틀하고 상품을 거니까 상당히 좀 재밌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학생들하고 할 때도 아주 작은 상품을 걸어놓고 계약하면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지금 멘티미터랑 지금 클래스 카드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거 외에도 평가를 할 수 있거나 퀴즈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카웃이나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안에 있는 팅커벨 등도 이렇게 재밌게 평가를 할 수 있죠. 혹시 써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두루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카웃이 저희 가장 먼저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웃에 들어가면 다양한 문제 세트들이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공유해 주시는 자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좀 단점이라면 전체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이 미지원이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팅커벨은 앞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멘티미터 그리고 카웃에 있는 기능들을 좀 장점들을 모아서 새롭게 만들어낸 서비스 되고 있는 앱인데 아이스크림을 유료로 쓰지 않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게 무료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선된 문제 세트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최근에는 아이스크림 팅커벨을 좀 자주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다양한 것들을 좀 골고루 써보시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장 익숙한 것들 찾아서 재미있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웃은 또 그리고 끝났을 때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학생들의 반응 속도와 오답률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카웃은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하나의 팁이 있다면 절대로 번역을 하면 번역이 더 한국어로 번역했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절대로 번역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맞죠? 구글 그 크롬에서 자동으로 이제 번역 기능이 있어서 영문 사이트를 한글로 바꿨다가 우리 선생님께서 한글로 낸 문제를 다시 또 번역을 해서 어순이 막 다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그 피드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호도 마찬가지고 팅커벨 그리고 아까 봤던 클래스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그런 학습 결과들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더 선생님께서 평가하는 데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담임 선생님이라면 꼭 사용하고 싶은 게 구글 어스하고 구글 아트 앤 컬처인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자택에서 아이들이 머물러 있어서 어떻게 이제 가상으로나마 여러 세계를 탐험할 수 있고 그다음 어떤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이 구글 어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고화질로 볼 수 있는 게 아트 앤 컬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로 아이들과 화상을 하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곳곳을 좀 탐험해보는 활동도 색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트 앤 컬처는 모바일로 앱을 다운받을 경우에는 내 모습과 가장 동일한 작품을 찍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 이슈가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데, 알려주고 싶은데 잘 모를 때 인공지능 게임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버키즈나 그런 곳을 좀 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올라 있지 않은데 이제 구글에서 만든 그림 퀴즈들. 그렇죠. 그림 퀴즈 서비스 2가지 있잖아요. 네. 네, 오토 드로우하고 퀵 드로우. 이 2가지를 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께서 주실 수는 없지만 같이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 한번 그려보자 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그려지는 인공지능이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인공지능이다라는 것들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선생님이 주어지는 것만 한 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학생들이 집안에서 창작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플립글리드. 간단하게 학생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랑, 그 다음에 팅커캐드라고 3차원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팅커캐드와 그 다음에 가상현실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코스페이시스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팅커캐드를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마우스만 좀 원활하게 잘 작동하면은,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에 가면 요즘 팅커캐드에 관련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우리 학급 커뮤니티에서 링크를 통해서 공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생님들께서 이게 처음 접했으면 이거 나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에 팅커캐드라는 게 있으니 한번 해볼래? 라고 영상만 안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상당히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만 선생님께서 전해주셔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스스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은 스트림야드인데요.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스트림야드는 이제 저도 며칠 전에 이거 스트림야드 하도 좋다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좋지? 하면서 만져봤는데요. 거의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파악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한 10분, 15분. 네. 한 10분 정도는 혼자 이것저것 기능을 만져봤고 한 5분 정도는 지인을 초대해서 1대1로 연결을 하면서 이제 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기능을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접속을 해보시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 기능들 익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트림야드에 대해서 안내된 영상과 블로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야드라는 검색어로 웹 검색을 해보시면 그 자료만 보고도 충분히 학생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스트림야드를 이용해서 조만간에 유튜브에서 학생들을 한번 만나볼까 계획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가장 특징적인 게 여러 명의 연사를 초대가 가능하다는 거하고 한 연사가 이제 PD처럼 네, 조정을 맞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하는데 거의 체격화되어 있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사를 여러 명 초대할 수 있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처음에는 나 혼자 이걸 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오늘도 이렇게 여럿이 함께 하니까 훨씬 진행이 수월한 것 같아서 저희 동학년 선생님들을 한번 같이 모셔서 네. 저희 학년 아이들을 유튜브에서 만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특이점이 하나 있죠. 여기 화면을 보면은 그 이메일 주소 창은 있는데 그 비밀번호 창이 없어요. 즉 여기는 여러 군데는 항상 아이디와 비번을 넣지만 여기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이메일 주소에서 코드를 받아서 여기에 가입하게 됩니다. 네, 가입이 굉장히 간편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 연수 마치면 바로 한번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도 아니니까 바로 가입해서 메뉴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면 금방 기능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공개 수업을 하는 장면이죠. 네. 지금 하민초에서 신민철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원격으로 지금 연사가 총 6명? 연사가 지금 6명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지금 원격으로 의사 선생님과 네. 연결을 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분은 이제 구글 이노베이터이신 박정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분의 블로그 들어가니까 스트림야드가 상당히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그 자료 보고 공부를 했는데, 박정철 선생님 블로그를 강추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이잖아요. 줌은 예전부터 정통적으로 화상회의의 강자잖아요. 유료 서비스 말고 무료로 했을 때 100명까지 참가를 할 수 있고 40분간 동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40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사용자 입장,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진행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는 점이 네.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대 코드를 통해서 똑같이 URL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구글 미트나 행아웃을 할 때는 들어오는 학생들이 알아서 마이크나 그 다음에 마이크를 꺼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미리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화이트보드 기능하고 그 다음에 주석 및 주석을 달거나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줌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글 도구를 이용하는 것처럼 동시에 이제 협업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아까 전에 못했던 그 온라인 학급 커뮤니티인 이제 구글 클래스룸과 MS 팀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구글 클래스룸 사용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지금 구글 클래스룸을 저는 5학년 학생들과 함께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5, 6학년 학생들과 함께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만 개설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 좀 권유를 드려서 이제 몇몇 선생님들께서 함께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구글 클래스룸의 가장 좋은 점은 학생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협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클래스팅과 위두랑을 추천을 했었잖아요.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한 단어로 말하면 체계, 아주 체계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GC2에 가입을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아이디 계정을 다 발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체계적으로 수업을 관리할 수 있고, 과정중심평가, 학생들이 얼마만큼 과제를 잘 수행했고 피드백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데, 약간 단점은 지금 현재 아이들이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계정을 그 각 가정 PC에까지 설치하는 게 상당히 조금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에게는 조금 번거롭다 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도전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리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구글 클래스룸이나 MS 팀즈 쪽은 설명을 조금 짧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지금 아이들을 미리 못 만났기 네.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두 플랫폼은 화상회의라든지 채팅이라든지 그리고 과제에 대한 협업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이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인데 수업이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거의 만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까 제가 클래스팅의 기본적인 기능들, 위드랑의 기본적인 기능들 안내해드렸는데 거기 안내해드렸던 기능들이 사실 이 안에 다 있거든요. 다 가능하지만 정말 좋은 툴이지만 지금 갑자기 선생님들께서 시작하시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좀 계약하고 조금 더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우리 반 아이들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튜브? 일단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선생님들께서 만들고 또 공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구글 클래스룸이나 MS 팀즈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곳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도 평소에 사용하면서 놓치거나 잘 몰랐던 기능들 이런 것들까지 선생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려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MS 팀즈를 사용하시려면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이 단어를 검색하시면은 아주 쉽게 사용법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시면서 알아보시려면 페이스북에 각각 다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구글 MS. 그래서 선생님들께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의견 여쭤보고 좋은 자료 이렇게 안내 받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했던 수업 사례를 간단하게 1분 정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팀즈랑 여러 가지 플랫폼 사용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팀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하는 메뉴고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찾는 모습을 하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가시면 왜냐하면 도구를 여러 가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서 분석 작업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의 문서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좀 저 같은 경우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렌디를 해서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한 게 아니라 도움을 다 쓰는 맞아요. 좋으면 자기 취향에 맞으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고요. 맞죠? 저도 아까 클래스팅과 위드랑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학급 같은 경우는 클래스팅은 소통 그리고 위드랑은 학습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양하게 골고루 쓰니까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니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하면 혼란스럽지 않냐 이거 다 쓸 수 있냐라고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 단어가 있죠. 포노사피엔스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폰을 들고 태어난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이게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이 핸드폰 사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게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쓰면요 와 저희보다 더 이제 저를 가르쳐요. 네. 네, 선생님들도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고 하나부터 이렇게 천천히 네. 하시면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점차 이렇게 역량을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천천히 먹어야지 채 안 합니다. 네,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반 환경신문 만들기 영상인데 지금 보면 성면에 아이들도 동시에 잡거든요. 처음에 이거 보고 저는 마법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정말. 상당히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사이트 주소만 알려줬어요. 통계청이랑 그다음 환경부 사이트 알려주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막대 그래프 자료, 인포그래픽 찾아서 그걸로 신문기사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이 강의를 급하게 이제 청탁을 받고 준비할 때도 사실 저희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네, 맞아요. 한 곳에 슬라이드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저희 어제 몇 시까지 했죠, 한국생에서? 어제 제가 정말 늦게까지 그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단에 보면 지금 누가 접속했는지가 나와요. 저희가 분명히 원격으로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대화를 할 때는 이제 그만 정리하고 잡시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아마 그때 헤어지자 이제 자자고 할 때가 한 1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한 3시, 4시 정도까지 그 사이까지 임승찬 선생님하고 심민철 선생님 아이디가 계속 떠 있더라고요. 네, 잘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지금 이제 나중에 보고 계신 분 나중에 전화하세요. 하빈초등학교의 장현용 부장님이라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또 연령대가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글 클래스룸 없으면 수업을 못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항상 수업하고 올라오세요. 야, 이거 너무 괜찮다. 네, 보고 계시죠, 부장님? 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영상이고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이제 Q&A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수를 들으시면서 댓글창에 질문들을 1분 동안 저희가 수합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1분 동안 저희 3명이 토의를 하고 질문거리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쌤 여기 나오셔도 딱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잠깐 서서 오시겠어요? 네, 저희 3명이 다 나오면 좋으니까. 네. 댓글을 한번 같이. 네. 신기하네요, 여러분. 네. 자, 한번 안녕. 네. 댓글 한번 해주세요. 네, 성진쌤이 이제 댓글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연수원 담당하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전화 받느라 접속 방법을 못 봐서 다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요거 좀 이따가 이제 댓글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질문 들었어요. 학교 무선 네트워크로 한 학급 학생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도 있나요? 30명 내외. 이건 좀 지혜가
지혜가 조금 필요한데요. 이제 학교 무선망이 사실 빠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망과 업무망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이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보안이 좀 필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좀 집에서 쓰는 것만큼 빠르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실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1인 1기기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환경에 맞게. 2인 1기계 아니면 또 모든 별로 4인 1기기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 중에는 더러 이제 개인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와 여러 가지 선생님이 학급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개선시켜 주세요. 맞아요. 네. 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무선 AP 같은 경우에 20대 정도 물리는 상황이 오면 조금 이제 누군가 튕겨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계속 회의를 나갈 때마다 적어도 이제 30명 이상 정도의 학급에는 무선 AP 적어도 2대는 달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랑 관련해서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학교 무선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을 조별로 한 대씩 줬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걸만 해도 문서 공유 작업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제 개인용 핫스팟을 키기도 했고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2022년까지 모든 교실에 무선 AP를 다 설치하겠다고 교육부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청와대 업무 보고를 저희 아이들이 대통령님께 보고를 하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자료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2022년까지 모든 교실에 무선 AP를 설치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대구가 그래도 AP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선망과 무선망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선망도 빨라져야 돼요. 근데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망들이 좀 노후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개선할 계획이 지금 교육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공식적으로 만들진 않았는데 저를 추천해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쓴소리를 많이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동참할게요. 그래도 교육감님 저희 사랑해 주실 거죠? 네. 파이팅! 네. 저희 시간이 지금 벌써 52분이라서. 네,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규동 선생님이 올려주셨는데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황선지 선생님? 오프라인 기능. 미리 받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교과서 뷰어에서 미리 다운을 받아놓고 처음에 한 번만 로그인을 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뷰어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모두 다운을 받아놓고 로그인을 한 번만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웹 버전 또 한번 얘기해 주죠. 웹 버전이 지금 2월 말에 오픈되었는데요. 네, 웹 버전은 이제 PC에서 쓸 때 가장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거 확인을 하면서 임숙찬 선생님하고 굉장히 빠릿하다라고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웹 버전은 직접 미리 다운을 받지 않더라도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에 구독 형태로 교과서들을 고르고 나면 다운받지 않고도 원하는 페이지에 바로바로 이동해서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에 훨씬 더 편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교과서가 사실 모든 서책들을 다 다운받기는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그 태블릿 용량도 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태블릿을 돌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무선이 좀 원활하다면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웹 뷰어로 바로바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오히려 기회인 것 같은 생각도 맞아요. 드는 게 네. 오히려 지금 딱 교육부에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수업이 가능하려면 이런 인프라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절실히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정체되어 있었던 이 교육의 흐름을 한 번쯤 그 물꼬를 틀어주는 어쩌면 슬프지만 그래도 좀 좋게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국지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울 때 영웅들이 가장 많이 나온 네. 것처럼 우리 학교 가자하고 온라인 학습 배운터, 그것도 학습 교실도 나온 이유가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에듀테크에 대해서 에듀테크를 처음 접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초보이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한마디씩 소감 비슷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할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연수원으로 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에듀테크가 뭘까? 에듀테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저에게 에듀테크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학생들을 연결하고 연결고리. 네, 지금 저와 이 강사 선생님들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연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과 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뉴스란 무엇일까 하면서 뉴스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가 창입니다. 지금 너무 훌륭하게 답변해서 지금 그 다음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그러면 늘 하던 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는 미래 교육을 위한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 교육으로 갈 수 있는 다리는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학생들이 엄청나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학습자가 중심이 되고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는 그런 훌륭한 다리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저는 그게 바로 에듀테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상당히 주옥 같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네. 준비를 하셨나봐요. 네. 저는 이제 크게 보지 않고 교사 입장에서 에듀테크를 보면, 교사를 이제 투수로 보자면, 에듀테크를 모른다면 하나의 구종만 던질 수 있는 투수처럼 느껴지고요. 유현진처럼 여러 가지 이제 구종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좀 아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구종을 많이 가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하면은 되게 쉽게 아이들을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로 이 연수를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되게 답답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리는 에듀테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단한 연수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휴업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사를 마칠까요? 네. 어떻게 마칠까요? 네. 자, 선생님들 화이팅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